안녕하세요, 청입니다. 자, 보험업법 에센셜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강은 언제나 그랬듯이 프리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보험업법 들으시는 분들 대다수가 이제 보험계약법, 손해사정 이론 다 듣고 오셨겠죠. 그래서 다 듣고 오셔야 되고, 유튜브로 이제 샘플 강의 보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샘플 강의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늘 하던 얘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1차 과목의 이제 위치. 자, 보험이라는 것은 우리 A라는 가입자들을 여러 명 모아서 단체를 일단 만든 다음에,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보험 계약을 청약을 하겠죠? 계약을 청약을 하면 보험자가 이 청약들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보험에서 적합하다, 아니다 해서 가입을 승낙을 하거나 거부를 하죠. 그래서 승낙을 해야 보험 계약이 성립이 딱 되고, 그러면 이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보험료들이 모이면 보험회사 측에서는 일종의 기금이 형성이 되니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기금에서 빼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때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또 심사를 해야 되겠죠. 심사를 해서 이것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준다면 얼마를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심사한 다음에 주는 거죠. 즉, 이 모든 내용이 이 모든 내용이 다 보험 계약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내용이 보험 계약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 이 보험 계약의 내용은 보험 상품마다 다 다르겠죠. 그리고 보험자가 미리 만들어 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을 가입할 때도 그렇고,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도 그렇고, 약관 딱 마련해 놓고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딱 이것만 체크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제공하는 서비스하는 회사, 즉 여기서는 이제 보험회사죠. 보험회사가 이 보험 계약의 내용을 상품에 맞춰서 딱 먼저 작성을 해놔. 그것이 뭐다? 보험 약관이죠. 약관. 그렇죠? 이것이 2차 시험 내용입니다. 이게 즉 상품마다 보험마다 약관의 내용이 다 다르니 어떻게 생겼느냐? 계산을 하면 보험금을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이제 2차 시험의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하는 1차는 뭐겠어요? 1차는 그렇죠? 이것의 기본이 되는, 이것의 바탕이 되는 법과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차다. 그래서 법은 보험계약법, 그 다음에 이론은 손해사정 이론을 가지고 기본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1차에서 이런 과목을 배우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차 과목 보험업법이죠. 여기 들어가겠죠. 보험업법은 그러면 어떤 위치, 뭘 하는 법이냐라고 한다면, 이 과정에서 이 보험회사가 이 기금을 가지고 이것들을 잘 운영을 하는지, 즉 이 보험회사를 쉽게 얘기하면 관리, 감독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실 보험계약법과 손해사정 이론은 이 전반에 대한 것을 법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는 거, 이론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보험업법은 거기에서 확 한정 지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 보험업을 할 때 지켜야 되는 것들이 쫘라라라락 나열되어 있는 것이 보험업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업법의 성격은, 보험업법 시험의 성격은 95% 암기 과목이다. 자, 무슨 내용이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제가 암기 과목의 정의를 항상 미리 정해 놓죠. 암기 과목은 외울 것이 많아서 암기 과목이 아니다. 외울 건 이런 게 더 많죠. 자, 암기 과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암기한 것 그대로를, 그 형태 그대로를 물어보는 것이 암기 과목이다.
이것들은 우리가 암기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 문제에 나올 때 암기한 것도 나오는데 암기한 걸 써먹도록 하는 시험 문제들이 나오니 그것을 이제 응용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다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험업법은 어때요? 그런 관계적인 측면보다 보험회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쫘라라락 나열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조금. 그래서 이거는 95% 정도의 암기 과목, 5%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가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 뭐냐면 결국에는 이 보험업법 법조문의 키워드예요. 뭐 항상 강조드리는 거긴 하지만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을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 갖고 계시죠? 교재 자체가 법조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교재 자체가 법조문을 옮겨 놓은 겁니다. 지금 보면 어때요? 양이 꽤 되죠. 이 보험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보험계약법과는 이게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보험계약법은 사실은 법조문 분량만 하면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장수로 따지면 6장?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죠. 그리고 내용도 조금 띄엄띄엄 조문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험업법 교재를 보시면 그 전체가 법조문입니다. 전체가. 보험계약법에 대해서 뭐 조문이 말도 안 되게 많은 거죠. 분량이. 그런데 어떻게 보험업법이 암기 과목이 돼서 그러니까 암기 과목이기도 하겠죠. 보험업법에서 우리가 점수를 더 잘 맞을 수 있느냐? 거기에서 정해진 키워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조문, 수많은 문장들을 갖고 놀아서 시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허가 이것을 뭐 승인, 인가로 바꿔. 예를 들면 3개월 이걸 1개월로 바꿔. 저스트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결국에는 보험계약법처럼 법조문 전체를 머릿속에 넣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문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키워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중요한 거예요. 키워드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면 우리가 늘 하는 키워드 트리. 제가 필요한 것들은 법조문에서 키워드만 딱 따서 트리 형식으로 필기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 계약법에서 계약법과 손해사정 이론에서 한 것처럼 여기서는 더 심플해지겠죠. 키워드만 딱 빼와서 제가 트리를 만들어서 우리 필기를 통해서 이 트리 노트를 만들 거고 나머지들은 이제 교재에서 체크를 할 겁니다. 교재에서 체크를. 그러니까 이제 트리 노트를 가지고 구조를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쉽게 외워지는구나. 그 다음에 법조문에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체크를 하게 되면 사실은 뭐 완벽하게 대비가 된다. 이것 이상으로 할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잘 갖춰놓고 누가 얼마나 많은 키워드를 외우고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결국에는 보험업법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손해사정 이론 종강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게 성격에 맞으시는 분들은 이것이 훨씬 더 공부하기 수월할 수 있습니다. 왜? 사실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냥 드립다 외우면 됩니다. 정말로. 자,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교재 처음으로 가겠습니다. 교재 처음 챕터 1으로 여러분들 가시면 총칙이 나오죠. 564페이지에 총칙.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목적을 보실게요. 목적에서 밑줄 칠 거. 자, 첫 번째 줄에 경영, 두 번째 줄에 보호, 그 옆에 육성, 경제. 밑줄 치셨죠? 경영, 보호, 육성, 경제. 이 키워드입니다. 이거 1, 2, 3, 4번으로 해서 나와요. 바꿔서. 자, 이걸 문장으로 만들어서 읽어보면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한다. 이것이 1번이 되겠죠. 보기로 나온다면.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이것이 2번 보기가 되겠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 이것이 3번 보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한다. 이것이 4번 보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뭐 하나를 바꾼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되시겠죠? 키워드 이런 식으로 체크해 나갈 거고 필요한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한다? 트리를 만들어 드릴 거다라는 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보험업법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업법은요.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민영보험을 우리 민영보험, 공영보험, 민영보험 이제 사용보험입니다. 사용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보험계약법에서 다 했던 거죠. 사기업이 운영하는 그래서 민영보험을 관리 감독하는 법이 보험업법입니다. 그럼 우리 계약법에서 했던 거 잠깐만 꺼내와 볼까요? 우리 일명 보험법이라고 통칭을 했던 것, 즉 보험에 관련된 법들을 갈무리를 해보면, 자, 법이라는 것은 공법과 사법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법이 우리 일반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규율이라면, 공법은 거기에 이제 국가나 공공단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공법에서 이제 보험과 관련되는 법이 첫 번째가 공보험에 관한 법률이었죠. 공보험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즉 공보험이라는 것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보험, 뭐 산재보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공법으로 들어가서 별도의 법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법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보험업을 관리 감독하는 법입니다. 보험업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될 것들, 즉 보험업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사법 영역으로 오면요, 이제 기업이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보험 조직, 쉽게 말하면 보험회사입니다. 보험 조직을 관리 감독하는 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보험계약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보험업법으로 보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쳐서 보험업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보험업법이 갖는 어떤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이 보험업법은 지금 보니까 첫 번째, 공법에도 들어가고 사법에도 들어가네. 네. 공법적인 성격과 사법적인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험업법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관리 감독에 대한 법이라는 거죠. 관리 감독에 관한 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어서 자, 이론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공시주의라는 것이고, 공시주의. 그 다음은 준칙주의. 그 다음은 실질적 감독주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련된 거예요. 공시주의는 우리 공시한다. 이러한 사항들을 뭐 지켜야 돼? 예를 들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공시한다, 알린다. 그런 것이 공시죠. 그러니까 공시주의는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only 공시만 하는 거예요. 공시만. 준칙주의는 뭐냐면 그냥 법률을 준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심사를 하고 그 법률을 그 정도 수준인 거고, 실질적인 감독주의가 쉽게 말하면 직접 감독을 하는 겁니다. 해당 사항들에 대해서 금융당국에서 허가를 하거나 뭐 인가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엄격한 거죠. 즉 실질적 감독주의가 제일 엄격하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채택하고 있는 관리 되시겠죠? 이렇게 한다고.
키워드 정리를. 되시겠죠? 자, 그래서 교재로 가보실까요? 교재로. 자, 교재로 가시면 정의 제2조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보험 상품이 있어요. 즉 보험업법에 적용을 받는 보험 상품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보험계약법에서 배울 때 통칙 마지막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상호보험, 뭐 공제는 성질이 반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법 준용한다라고 했었죠. 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냥 공제나 상호보험도 보험계약법 속에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태초의 기원이 달랐다. 그 내용이 바로 여기인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보험 상품들은 이 보험업법에서 말하는 상품인 거고, 공제 같은 것들은 어땠어요? 따로 공제에 관한 특별 법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원이 달라요. 태생이 달라. 근데 어찌됐든 그 기원이 다른 것 말고는 보험 계약이라는 거, 운영이 되는 것은 사실은 같아. 같은 원리로.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보험계약법은 같이 쓰고 그 제도를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것은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조에 여러분들 보험 상품에 보시면 밑줄 쳐볼게요. 1번에 생명, 2번에 손해, 3번에 제3. 이렇게 세 가지 상품으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의가 이래요. 첫 번째 줄을 읽어보면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라는 것이 기본 문장이고, 생명보험은 여기다가 첫 번째 줄의 밑줄 생존, 사망 이 키워드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손해보험은 밑줄 우연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거기에 괄호에 밑줄 칠게요. 질병, 상해, 간병, 재회. 이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밑에 제3보험 상품의 첫 번째 줄의 밑줄 질병, 상해, 간병. 여기서 한다라는 거예요. 제3보험에 질병, 상해, 간병이 있으니 손해보험에서는 우연한 사건으로 인한 거 다 하는데 질병, 상해, 간병은 빼겠다. 왜? 제3보험이 있으니까. 그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의 밑줄 계약상 채무불이행,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 포함한다. 이거 뭐예요? 계약법에서 배웠던 거 보증보험이잖아요. 이게 보증보험. 그러니까 보증보험도 손해보험 상품 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계약법에서 어차피 배웠잖아요. 손해보험 안에 보증보험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그 밑에 표입니다. 표. 구체적인 보험 상품들에 뭐가 있냐라는 건데, 생명보험에 밑줄 칠게요. 1에 생명, 그 다음에 2에 연금, 퇴직보험 계약 포함. 자, 생명보험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명보험 계약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연금 계약 있죠? 우리가 퇴직했을 때나 뭐 은퇴했을 때나 일정 나이가 됐을 때 연금 형식으로 받는 그 계약도 생명보험 상품 안에 들어갑니다. 되시겠죠? 그 내용이고, 자, 손해보험은 이따 하고 제3보험 먼저 밑줄 상해, 질병, 간병. 이것이 제3보험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체 손상하시는 분들 2차 과목에 제3보험 가시면 이 세 가지를 공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약관에 대해서. 되시겠죠? 자, 그리고 손해보험 상품은 지금 보시면 14가지가 있습니다. 14가지가.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 외우기가 너무 쉬워요. 자, 손해보험 상품은 우리 보험계약법, 상법 배울 때 거기서 손해보험의 종류들, 화재보험부터 시작해서 책임, 뭐 해상보험, 운송보험 쫙 했었죠. 그 종류들이 들어갑니다. 상법에서 배웠던 종류들 그대로 들어가시고요.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보시면 항공사에서 원자력 기술을 이용해서 동물을 유리에 가뒀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도난을 당해서 그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생겼다.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항공, 원자력, 기술, 동물, 유리, 날씨, 비용, 권리.
그래서 항공보험, 원자력보험, 기술보험, 동물보험, 유리보험, 날씨보험, 도난보험, 비용보험, 권리보험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이것이 손해보험 상품이다. 그래서 이 종류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종류들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교재로 돌아오셔서 보시면 넘겨보실까요? 565페이지에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것이 자 564페이지 보험상품 첫 번째 보면 보험상품 정의에서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하고 괄호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겁니다. 즉 지금 다시 565페이지 오셔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괄호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줄 보험상품 제외. 보험상품 제외. 보험상품에서 제외되는 보험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 할부계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1번과 5번 묶어보실게요. 1번부터 5번까지 묶어보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보실까요? 이렇게 묶으셔서 4대 보험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뭐 이제 취업하셨을 때 또는 뭐 알바해도 우리 4대 보험 가입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거 따지죠. 4대 보험입니다 이게. 그런데 5개인데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또 묶어보실게요. 건강보험 건강보험 안에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4대 보험, 고용보험은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한창 뉴스에서 나오고 많이 유명했었죠. 고용 상태에 대한 보험이잖아요. 즉 내가 평소에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으면 내가 실업이 됐을 때 국가에서 취업하는 기간,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일정 급여를 줍니다. 그렇죠? 그것이 고용보험이고 건강보험은 내가 평소에 보험료 내면 병원 갔을 때 또 급여를 주는 것이 건강보험이고 요양보험은 내가 요양 상태가 됐을 때 보통 이제 뭐 치매라든가 그러한 장기 요양 상태를 의미를 하고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보험이죠. 내가 지금부터 직장 다니면 조금씩 연금보험료를 내면 내가 은퇴했을 때 죽을 때까지 매달 연금 형식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보험이 연금보험이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내가 일하다가 다쳤을 때 국가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4대 보험이 기본적으로 이 보험 상품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즉 이 지금 말하는 4대 보험은요. 보험업법상의 보험 상품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험이 아니다 이 표현이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는 보험업법상의 즉 보험업법에 적용을 받는 보험들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리고 6번째 선불식 할부계약은 말 그대로 할부계약입니다. 할부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거기다가 이거 하나만 추가해 주실게요. 7해서 자, 공제라고 해 주시겠습니다. 공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제는 기본 우리 이 보험업법상의 보험과 태생이 다르다. 예를 들면 무슨 공제 특별법이라고 존재를 합니다. 공제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을 받아요.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법에서는 우리 보험업법 조문에는 공제라고 쓰여 있지는 않아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공제는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되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있는 2번의 보험업은 두 번째 줄의 밑줄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재산보험업 끝. 이게 끝입니다. 밑에 다 같은 얘기예요. 결국에 그냥 보험업은 생명, 손해, 재산으로 나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거 말고 밑에 문장은 여러분들이 사실 뭐 그냥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 밑에 내용들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뭐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보험금 지급 이건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이잖아요. 우리가 계약법, 손사 이론 하면서 이거 그냥 보험계약의 의의인데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시험 문제 보험업법 시험에서 물어볼 것은 생명, 손해, 재산보험이 보험업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럼 여기에 다른 보험 끼워 넣으면 되잖아요. 딱 3개니까 보기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복습하고 끝내도록 할까요? 자, 보험업법은 민영보험을 관리 감독하는 법입니다. 이 성격, 공법적인 성격과 사법적인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관리 감독에 관한 이론들, 공시주의, 준칙주의, 실질적 감독주의 중에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 감독주의로서 굉장히 가장 엄격하다라는 거 했고요. 교재에서는 보험 상품. 그럼 키워드는 생명은 생존, 사망, 생존. 그렇죠? 손해보험 안에는 보증보험까지 들어간다. 그리고 재산보험은 질병, 상해, 간병. 그리고 구체적인 상품들은 표, 특히나 손해보험 기억하셔야 되고 생명보험에서는 연금퇴직까지 들어간다는 것. 이 연금퇴직이 문제가 꼭 이것뿐만 아니라요. 다른 파트에서도 연금퇴직이란 단어가 딱 뜨면 여러분들 사실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보험업법을 처음부터 설명하면서 메인 키워드는 관리 감독이었습니다. 왜 관리 감독을 이렇게 빡세게 해야 될까요? 보험업법은 보험이라는 것은 사회성 공공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다수의 가입자들이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못 운영이 돼버리면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겁니다. 즉 보험이 안정적으로 굴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보험 경영을 하면 회사가 보험료를 받죠. 그럼 기금이 형성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회사가 투자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또 금융회사에 들어간다. 이런 말들을 했었죠. 그런데 투자할 때 그냥 마음대로 너네 투자해라고 해버리면 공격적으로 투자해. 근데 보험료 다 날렸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러한 어떤 투자, 그다음에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강력한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이 보험업법이에요. 그런 것들을. 되시겠죠? 그래서 생명보험에 연금, 퇴직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 연금보험, 퇴직보험은 그 중에서도 굉장한 안전성을 요구하는 안정성도 맞고 안정적인 것을 요구하는 상품이겠죠. 그렇죠? 이거는 퇴직했을 때의 사람들의 노후야.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 연금 형식이 죽을 때까지 나가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산 운영함에 있어서 이 자산을 안정적으로 어떤 관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가 취급해야 될 것, 즉 가장 엄격하게 취급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연금과 퇴직이라는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여러분들 하나씩 공부하다가 연금, 퇴직 키워드가 뜨면 아 이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넘기시면 우리 보험 상품으로 제외되는 것들 4대 보험 그리고 할부계약 그리고 이제 공제까지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